지난 시간에 ECG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 주기 동안에 심근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심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운동과 심전도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병상에 누워서 편안한 상태에서 심장의 이상 유무를 탐지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라는 것을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운동했을 때 심전도 검사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운동 중에 심전도를 검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편안하게 병원에서 심전도를 검사하는 그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또 질병 그 심전도를 하는 이유도 약간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병원에서 심전도를 검사하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심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임상에서는 심전도 검사를 하지만, 운동 시의 심전도 검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운동 부하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 부하 검사.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스트레스 테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적인 그 전문적인 용어는 GXT 검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점중 부하 운동을 통해서 심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운동을 부하한 스트레스 검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안정시 심전도를 검사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정상이었던 심장이 운동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심장에서 이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부하를 준 가운데 심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운동 부하 검사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운동 처방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첫 번째 항목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과연 심장에 어떤 스트레스를 과연 주는 걸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안정시에는 심장이 그렇게 많은 로드를 받지 않는 거죠. 따라서 평상시에는 심장 근육에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상황으로 바뀌면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을 심근세포에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심장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또 심근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혈액, 즉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혈액을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심장에 뭐가 있냐면 관상동맥이라는 곳이 있죠. 그 심장의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근세포에 많은 양의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한 가지 프라그가 껴서 혈액 공급이 완화하지 못한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허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허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받아야 될 심근세포가 허혈로 인해서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심증이라든가, 또는 심장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세포, 심근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운동 중에도 당연히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심전도를 검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심장에 많은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보면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심전도다, 운동 시 심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보통 운동 시 심전도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파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심전도 파형을 예를 들어서 P, Q, R, S, T 이런 파형을 정상적인 이제 파형 형태로 보는 거죠. P, Q, R, S, T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심전도의 파형이잖아요. 그러면 허혈성 심질환은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냐면 바로 S파와 T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상적인 그 파형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 ST 파형이 불규칙적으로 지나치게 그 아래쪽으로 다운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은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심근세포에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운동과 관련된 심전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심전도 파형을 보고 운동 시에는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심전도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